야, 황기찬. 내가 해고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기껏 회장 자리에 앉혀줬더니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강미라는 느닷없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황기찬에게 달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범인이 확정된 사건인데 강승우가 또다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도 모자라 강미란 자신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황기찬의 더러운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실상 강미란과 강승우의 지지가 없었다면 황기찬도 회장직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자신한테 총을 겨눌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황기찬은 무너지는 강미란의 불쌍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강규철이 죽기 직전 그랬던 것처럼 그는 강미란에게 썩은 미소를 내보이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멍청하게 황기찬을 믿은 강미란이 패트릭에 의해 천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젠장! 도대체 어떤 자식이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오찬 모임에서 개망신을 당한 황기찬은 강세리와 거의 쫓기듯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장을 벗어 소파에 내던지며 미친 듯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지위와 체면을 모두 잃은 듯한 모욕감과 자존심을 짓밟힌 수치심으로 속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기분이었죠. 처음에 그는 가장 먼저 강세리를 의심했어요. 혼자 가겠다고 하는데도 데려가 달라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억지로 오찬 모임에 데려왔건만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요. 일부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자신을 회장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게 아닌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약으로 자신을 죽일 뻔했고 아들인 은호를 죽게 만들었던 강세리이기 때문에 지호를 낳아준 엄마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강규철을 배신하고 오른 회장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황기찬 자신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죠. 그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한 화풀이를 강세리에게 온전히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러게 내가 오지 말랬잖아. 왜 꾸역꾸역 따라와서 이 사달이 나게 만들어. 하지만 강세리의 인내심도 이미 바닥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그러자 황기찬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덩달아 고함을 지르는데요.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장 이혼해. 하지만 황기찬은 강세리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돌변해버린 강세리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내가 김도희 사건 목격자라는 거 벌써 잊은 거 아니지? 순간 황기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최대한 태연한 척 강세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황기찬. 너야말로 잊은 거 아니지? 내가 범인으로 잡혀가면 당신도 범행방조죄로 공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 다물어. 겁을 주려다가 황기찬에게 역으로 반격을 당하고 결국 찍소리도 못하는 강세리인데요. 오찬 모임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여파는 황기찬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새롭게 황기찬이 취임하면서 나날이 고공행진을 했던 YL그룹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버렸고 주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폭락한 주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내 임원들 사이에서는 황기찬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YL그룹과 신뢰가 두터운 투자사들이 예고도 없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투자 철회를 통보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락한 주가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지만 당장 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투자 유치를 확정하고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투자 철회가 된다면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을 모두 날리는 것은 물론 회사 자금 사정에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기찬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비천한 신분으로 회장직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봐야 했던 그였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태를 막아야 했습니다. 한번 내려가면 언제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식은땀을 흘리는 황기찬의 머릿속에 구세주와 같은 한 사람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찬 모임에서 만났던 패트릭이었죠. 그는 글로벌 투자사 대표로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인물이었고 그의 투자 결정 하나면 YL그룹의 위기를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찬 모임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그가 그 불쾌하고 난처한 상황을 겪고도 YL그룹에 투자를 결심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봐야 했는데요. 하지만 황기찬은 최자영으로부터 전 재산을 빼앗아왔던 것처럼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만큼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패트릭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허겁지겁 전화기를 꺼내서 곧바로 패트릭에게 전화를 거는 황기찬인데요. 하지만 오찬 모임에서 폭로 영상을 터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패트릭과 김도윤 그리고 강재인이라는 사실을 황기찬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능구렁이 패트릭은 황기찬의 전화를 곧바로 받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황기찬에게 전화가 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황기찬을 안달나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심산이었어요. 오찬 모임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면 분명히 대규모 투자 철회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거액의 투자자인 자신에게까지 손을 뻗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정호성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김도윤에게 말하길. 예상했던 대로야. 황기찬이 걸려들었어. 그 말에 김도윤이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삼촌, 앞으로 어떡하실 생각이에요? 일단 황기찬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잡을 생각이야. 절대 상환할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들고 투자한 금액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그때 황기찬의 주식을 낚아채는 거지. 이제 시작이야 도윤아. 도희가 받았던 고통. 똑같이 되갚아주는 거야. 그러자 김도윤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삼촌 정호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황기찬 그놈. 그렇게 순순히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호성이 예상했던 것처럼 안달난 황기찬에게 다시 한번 전화가 오는데요. 정호성은 침착하게 숨을 가라앉히고 통화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패트릭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 간절함은 숨길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무언가에 쫓기듯 조급함과 불안이 여실히 스며 있었죠. 황기찬이 미끼를 덥석 물자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정호성과 김도윤인데요. 좋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죠. 그렇게 정호성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황기찬과 단둘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어지간히 똥줄이 탔는지 황기찬은 기다렸다는 듯 뒤늦게 도착한 정호성을 보자마자 대뜸 투자 얘기부터 꺼냈어요. 패트릭,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 놔두고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 있습니까? 저희 YL그룹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패트릭은 대답을 아끼고 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참 뻔뻔스러웠어요. 자신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투자를 제안할 수 있는지. 강씨 집안 핏줄도 아니면서 회장 자리에 오른 걸 보면 난 놈은 난 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잠시 침묵한 패트릭은 황기찬의 두 눈을 또렷이 바라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황기찬 씨 스캔들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듣자 하니 투자 철회까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투자를 하라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황기찬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의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준비해왔던 제안을 조심스럽게 던져보는데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트릭, 위험을 감수하면 할수록 더 큰 보상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패트릭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 YL그룹에 투자해 주신다면 패트릭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패트릭은 기다렸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뭐든 맞춰준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맞춰드리겠습니다. 순간 일그러졌던 패트릭의 미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YL그룹 주식을 담보로 잡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나요? 그러자 패트릭이 황기찬에게 다소 충격적인 제안을 건네는데요. 강밀한 상무를 해고해 주십시오. 강밀한 상무를요? 혹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강밀한 씨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수락해 주신다면 흔쾌히 YL그룹에 투자하겠습니다. 황기찬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였어요. 회사에서 유일하게 황기찬이 눈치를 보는 사람이 바로 강밀한이었잖아요. 강승우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자칫 강밀한이 눈치를 채고 깽판을 친다면 기껏 올라온 회장 자리가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강밀한의 비위를 맞추고 조용히 강승우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패트릭이 직접 나서서 강밀한을 쫓아낼 명분을 만들어주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죠. 그는 고민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곧바로 대답을 꺼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투자계약서 작성하시죠. 그렇게 황기찬과 정호성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각자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회사에 출근한 강밀한은 1층 로비 벽면에 붙어있는 인사발령 통지를 보자마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고 발령 대상자에 강밀한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순간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공지를 보는데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미국 지사의 총수로 있으면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해고해보기나 했지 단 한 번도 해고를 당해본 적이 없었던 강밀한이니까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한 강밀한은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채 곧장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부술듯이 박차고 들어서자마자 황기찬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태연하게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차분하다 못해 지루해 보이기까지 한 황기찬의 모습에 더더욱 짜증이 솟구친 강밀한은 미간을 확 찌푸리고 소리를 지르고 마는데요. 야 황기찬! 로비에 붙어있는 해고공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줄래? 왜 내가 해고 대상자에 올라가 있는 거야? 당장 말해보라고. 그러자 황기찬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강밀한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숙제를 처리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상무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투자철회가 빗발치면서 YL그룹 사정이 안 좋았잖습니까? 그 와중에 어렵게 투자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상무님의 해고를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상무님한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의 순간 강밀한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한테 원한이 있다고? 도대체 그게 누구야? 패트릭 정입니다. 상무님도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패트릭과의 거래가 끝나면 그때 기회를 봐서 다시 복직하는 걸로 하시죠.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더니 패트릭의 명함을 꺼내서 강밀한에게 건네는 황기찬인데요. 그렇게 강밀한은 황기찬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고 사무실에서 씁쓸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데 거액의 투자를 하면서 해고를 조건으로 내걸다니 얼마나 대단한 원한이길래 이러나 싶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대충 정리를 마치고 차량에 짐을 실은 강밀한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명함을 꺼내 패트릭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굉장히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YL그룹 강밀한 상무입니다. 우리 두 사람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정호성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간 강밀한은 살짝 화가 난 상태로 패트릭을 기다리고 있다가 먼 발치에서 다가오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정호성이었기 때문이죠.
수염을 밀고 완전히 달라진 정호성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린 강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오성 씨가 패트릭이에요? 그러자 패트릭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을 해고해달라고 말한 사람도 바로 나예요. 그 대답은 강미란의 마음에 못을 박듯 잔인하게 꽂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오성 씨가 나한테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성 씨,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정호성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강미란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고. 당신이 내 입장이어도 과연 그렇게 공과 사를 따질 수 있을까? 그는 강미란을 매섭게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 조카가 죽어도 이딴 개소리를 짓거릴 수 있냐고. 그 말에 강미란은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 자신도 강승우가 똑같은 사고를 당하면 온전한 정신일 자신이 없었거든요. 괜히 전곡을 찔려서 할 말이 없어졌는지 결국 차갑게 등을 돌리고 먼저 자리를 일어나는 강미란인데요. 그런데 내로남불인 강미란에게 하늘이 천벌을 내린 걸까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커피숍을 나선 강미란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데없이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승우가 구속됐다고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범인이 최자영으로 확정되고 실형까지 살았는데 난데없이 강승우가 구속되다니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차량에 올라탄 강미란은 강승우가 갇힌 구치소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데요.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강승우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어떡해요, 고모. 저 정말 억울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미란의 눈가도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승우야, 고모가 빨리 꺼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법에 무지했던 강미란은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자신과 가장 가까운 법조계 지인 황기찬에게 또다시 전화를 거는데요. 기찬아, 승우가 지금 누명을 쓰고 구속됐어. 이미 최자영 그 여자가 범인으로 확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가 빨리 좀 알아봐봐.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강승우를 구속되도록 만든 사람이 충격적이게도 황기찬이었습니다. 패트릭이 만들어준 명분으로 강미란을 내쫓고 마지막으로 강승우까지 내쫓으면서 완벽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강미란이 가지고 있는 YL그룹 주식은 여전히 황기찬에게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안타까운 척 강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모.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겁니다. 대한민국 법.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황기찬과 전화를 마친 강미란은 왠지 모르게 여유가 넘치는 황기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듯 기분 나쁘게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처럼 강미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불구속으로 풀려난 최자영이 떠올랐습니다. 최자영이 풀려났는데도 이상하리만치 여유를 보이던 황기찬의 모습.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죠. 설마 기찬이가 최자영을 빼준 건가? 그럼 최자영을 대신해서 승우를? 말도 안 돼. 아닐 거야.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었어요. 최자영이 풀려나자마자 갑자기 시작된 강승우에 대한 조사. 그리고 구속.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미란은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최자영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갖는데요. 최자영은 혹시라도 강미란이 뒤늦게 자신에게 사과를 할까 싶어 못 이기는 척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고모가 나한테 만나자고 전화를 다 하고. 용건이 뭐예요? 그러자 강미란이 본인도 멋쩍었는지 잠시 멈칫하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혹시 언니를 감옥에서 빼준 사람이 기찬이에요? 순간 최자영의 미간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고작 그딴 거 물어보려고 보자고 했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고모한테 말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미란이 일어나는 최자영의 팔을 붙잡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승우가 구속됐어요. 분명히 저번에 조사를 다 받고 무죄로 풀려났는데 언니가 풀려나자마자 갑자기 조사가 재개되더니 급기야 구속까지 됐다고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기찬이가 꾸민 짓이죠? 그 말에 최자영은 오랜만에 갑의 위치에 선 것이 통쾌했는지 초조해하는 강미란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됐나 보네. 내가 후회할 거라고 그랬죠? 황기찬 그놈. 절대 믿을 만한 놈 아니에요. 날 감옥에서 빼주는 대가로 나한테 YL그룹 주식 절반을 뜯어갔어요. 돈이 아니라 주식을 뜯어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놈은 누군가 끌어내리지 않는 한 절대 스스로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제서야 강미란은 자신이 황기찬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승우를 회장직에 올리겠다고 생판 남인 황기찬의 손을 들어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싸늘하게 물었어요. 기찬아, 혹시 승우 구속되게 만든 사람이 너야? 그 순간 작지만 비웃는 듯한 소리가 강미란의 귓전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황기찬의 웃음소리였죠. 어떻게 아셨어요? 제 예상보다 빨리 아셨네요. 역시 고모님이십니다. 분노를 터뜨린다고 달라질 건 없었기에 강미란은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최대한 가라앉히고 담담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네. 그런데 기찬아, 너무 안심하지는 마. 나는 한번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한테는 물불 안 가리고 되돌려주는 사람이니까. 기대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복수하는지.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